안녕하세요. 모든 학생에게 최고의 학교를 찾아주는 스쿨 플래닝 에듀케이션의 사라 원장입니다. 오늘은 약속드린 대로 가성비의 끝판왕인 텍사스 A&M 학교에 대해서 알아보고 많은 정보를 드리도록 할 텐데요. 특히 장학금과 재정지원 관련 정보도 많이 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A&M은 Agriculture and Mechanical의 약자로 텍사스 A&M 대학은 애초에는 농업기술대학으로 굉장히 유명한 대학인데요. 현재는 이 명칭과는 상관없이 미국 대학 중 가장 큰 규모 2022년 기준 학부생 74,829명의 큰 주립대학입니다. 또 텍사스 A&M 대학은 텍사스 브라주스 카운티의 학술 도시인 칼리지 스테이션에 위치하고 있고요. 휴스턴, 오스틴과 같은 대도시 사이의 교외 지역으로 미국에서 살기 좋은 도시 10위 안에 꼽히기도 하죠. 자, 전공으로 보자면 텍사스 A&M 대학은 국내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안 알려져 있지만 US 뉴스 랭킹 67위에 있는 굉장히 연구 중심의 대학입니다. 인기 전공은 융합 전공, 그 다음에 심리학, 회계학, 특히 공대, 그 다음에 정치학, 생명과학 등 아주 다양한 분야의 전공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대학입니다. 미국 대학은 학비가 굉장히 높은 만큼 선택을 할 때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 best value, 그러니까 ROI죠. Return on Investment. 내가 낸 학비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이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가성비에 대해서 우리가 측정을 할 때 세 가지 요소를 보는데요. 우선 첫 번째 교육의 질, 두 번째는 장학금이나 재정보조 혜택, 또 세 번째는 졸업생의 평균 연봉을 봅니다. 학비가 높다고 해서 결코 반드시 높은 교육이나 졸업생들의 높은 연봉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 대학을 지원하실 때 ROI를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하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텍사스 A&M은 Money 2022 Best Colleges Ranking 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미국에. 텍사스 A&M 대학은 텍사스 1위 국립대학이고 또 1위 베스트 밸류 대학으로 꼽혔습니다. 자, 왜 그런지 좀 알아볼까요? 미국 대학의 베스트 밸류에서는 27위입니다. 네, 취업률과 졸업생 진로도 궁금합니다. 그쵸, 당연히 궁금하시겠죠. 지금 이 맥락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 놀라지 마세요. A&M은 몇 프로냐면요, 여러분 82%입니다. 대박이죠. 82%인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거는 커리어 센터예요. 학교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줘요. 텍사스 A&M 커리어 센터는 인턴십, 대학원 진로, 인터뷰, 졸업생들의 인맥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학생들한테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규모가 예를 들면 커리어 페어라고 하죠. 이렇게 잡 마켓을 열어놓고 학생들이 졸업을 하기 전에 여러 잡을 서치를 하는데 규모가 정말 28,000명 대규모의 커리어 페어를 주관해서 다양한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 관계자들과 미팅을 주관합니다. 이것만 봐도 학교가 굉장히 적극적이라는 걸 아실 수 있죠. 그리고 대부분 텍사스 A&M 졸업생들은 원하던 기업들의 복수 합격을 많이 하는데요. 그 요인의 첫 번째로 커리어 센터를 뽑고 있어요. 2020년 기준 보고된 전공별 졸업생 진로를 보면은 엔지니어링, 비즈니스, 아트 앤 사이언스로 이렇게 많이 찾아가고 있는데요. 리포팅이 된 것은 일부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고요. 2021년 기준 13,000명이 졸업 전에 이미 취업 또는 대학원 진로가 다 결정이 되었다고 해요. 78%는 텍사스 내에서 선택을 했고요. 그 외에는 다른 주나 해외로 가기도 했죠. 자, 여기서 굉장히 유명한 문장이 있는데요. Edges, higher edges 라는 부분입니다. 자, 에지스는 뭘 뜻하냐면은 텍사스 A&M 축구팀, 텍사스 A&M 재학생, 그 다음에 졸업생을 부르는 닉네임입니다. Edges, Higher Edges에서 알 수 있듯이 굉장히 텍사스 A&M은 끈끈한 유대관계를 자랑합니다. 졸업 후에도 서로 밀고 당겨주죠. Edges 네트워크가 너무나 유명해서 로컬 소기업부터 Fortunes 500에 해당하는 다국적 기업에 연간 회원이 50만 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미국에서도 학연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텍사스 A&M은 이 부분에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학비는 얼마인가요? 네, 학비는 사실 주립대학이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인스테이트에 더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연간 인스테이트에 있는 사람들은 32,000불 정도, 근데 거주자이지만 기숙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25,000불. 그렇지만 인스테이트도 아니고 거주자도 아닌 경우에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 61,000불입니다. 다만 텍사스주의 영주권이 있더라도 고등학교를 다른 주에서 나왔다면 인스테이트는 당연히 해당되지 않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대해서는 텍사스 A&M 재학생 95%가 장학금, 잉여금, 학자금 대출, 근로장학생 등 재정보조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무려 연간 1조 원입니다. 1조 원. 그런데 인터내셔널 학생도 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나요? 네, 이제 가장 핫한 정보로 오셨는데 미국 주립대의 경우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인터내셔널은 장학금 지원하면 좀 불이익을 받지 않냐, 불가능하냐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대부분 사실이기도 해요. 예를 들자면 UC 계열이나 버지니아 주립대는 인터내셔널 학생에게는 재정 지원이 안 되고 원서를 낼 때 학비와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는지 지원 서류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근데 텍사스 A&M은 좀 다른 점이 학부, 대학원, 인터내셔널 학생한테도 장학금을 제공하고 옵션도 매우 다양해요. 예를 들자면 잘 들으세요. International Education Fee Scholarship인 경우에 우리가 미국 대학을 지원할 때 Need-Based Financial Aid 칸을 작성할 수 있죠. 거기에 가까운 장학금이라고 볼 수 있고요. George J. Epwright 26 International Student는 우수한 학업 성적, 그 다음에 대외 활동 이런 것들을 리더십 실적이 있는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장학금이기 때문에 이거는 원서를 지원할 당시에 지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워크스터디는 뭔가요? 네, 워크스터디는 우리나라 대학으로 치자면 근로장학생하고 비슷한데요. 좀 더 폭넓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내외 리서치, 인턴십 등에 참여하면서 학비에서 일부분을 공제받는 건데요. F1 스튜던트 비자를 보유하는 인터내셔널 학생들은 주 20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방학 기간에는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실제 제가 컬럼비아 대학원에 다닐 때도 많은 우수한 학생들이 인터내셔널 오피스에서 일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한국 대학은 근로장학생이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단순 업무를 생각을 하는데 미국 대학의 범위는 상당히 넓습니다. 예를 들면 리서치 익스피리언스를 좀 더 쌓을 수도 있고요. 좀 더 전문적인 일을 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졸업 후에 일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 워크스터디 기간을 잘 활용하면 레주메도 상당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인터내셔널에게도 재정 지원을 해주지 않는 대학도, 이건 약간 살짝 다른 얘기지만 워크스터디라는 옵션은 많은 대학들에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부분을 꼭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텍사스 A&M에서 인터내셔널 학생이 받을 수 있는 파이낸셜 에이드는 뭐가 있나요? 네, 자, International Texas Public Education Grant (ITPEG라는 게 있습니다. 텍사스 주에서 제공하다 보니까 사실 자금은 좀 한정적이긴 한데요. 방법은 칼리지 보드사에서 주관하는 ISFAA (International Student Financial Aid Application이라는 것이 서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출하시면 적격 여부 판단 후에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국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높은 학비 때문에 부담을 또 느끼고 또 사실 지대 포기하기도 하고 합격 여부에 영향을 줄까봐 많이 망설이시는데요. 사실 이렇게 내부 정보와 디테일한 정보를 많이 아시기 힘드실 수도 있죠. 지금 알려드린 것처럼 주립대학은 장학금 거의 못 받는 거 아니야? 라고 아셨지만 또 사실 텍사스 A&M 케이스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인터내셔널도 재정 보조를 받을 수 없다거나 주립대학은 인스테이트 학생에게만 재정 보조 해준다는 것들은 좀 틀린 정보입니다. 재정 보조를 받는 것보다 사실 정확한 정보와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것들이 좀 힘들 수 있죠. 그래서 학생들이 원서를 쓰면서 이 많은 정보까지 다 알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또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의 파이낸셜 에이드의 요건과 신청하는 방법을 꼼꼼히 알아보고 또 장학금이나 파이낸셜 에이드가 반드시 필요한 학생이면 너무 불이익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요건이 된다고 생각하셨을 때 또 많이 좀 지원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편에서는 저희가 이런 장학금을 잘 주는 대학에 이어서 또 한국에 많이 안 알려져 있는 LAC, 리버럴 아트 칼리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리버럴 아트 칼리지에 진학해서 진로가 어떻게 되는지 또 재정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다음 영상도 많이 놀러와 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궁금한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